자, 여러분,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하면 보통 맞는 말, 즉 참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어쩌면 이 간단해 보이는 질문 속에 우리 생각에 아주 큰 함정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 논리의 논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논리적이다라는 말을 그거 사실이잖아 랑 거의 같은 의미로 쓰곤 하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지금부터 논리적으로는 완벽한데 어떻게 그게 터무니없는 거짓말이 될 수 있는지 그 아주 흥미로운 모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골치 아픈 퍼즐을 풀리려면 먼저 우리 생각에 설계도 같은 걸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형식 논리학인데요. 수천 년 동안이나 올바른 생각의 기준으로 여겨져 온 아주 중요한 시스템이죠. 형식 논리학은요, 생각의 내용보다는 그 뼈대를 봅니다. 그러니까 주장이 현실에서 진짜 말이 되는지는 일단 옆으로 살짝 치워두고 오직 그 구조가 튼튼하게 잘 짜여 있는지만 따지는 거예요. 이 생각의 기술은 아주 먼 옛날 고대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형식 논리학이라는 건 마치 생각의 줌 렌즈 같아요. 명제 논리는 좀 멀리서 봐서 이 문장이랑 저 문장은 그냥 다른 거네? 이 정도로만 봐요. 하지만 수러 논리는 렌즈를 쫙 당겨서 아하, 두 문장 다 야구 선수라는 공통점이 있구나 하고 더 깊이 파고드는 거죠. 이렇게 논리는 생각의 구조를 아주 정밀하게 분석하는 도구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해 보이는 논리 시스템을 딱 하나로 꿰뚫는 절대적인 황금률은 뭘까요? 그건 바로 일관성, 즉 모순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네, 바로 무모순성.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스스로를 반박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게 바로 형식 논리학의 타협할 수 없는 심장과도 같은 원칙입니다. 무모순성이라는 게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되게 간단해요. 이건 사과다라고 했다가 동시에 이건 사과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너무 당연하죠? 근데 바로 여기서 논리의 아주 기묘한 점이 드러나요. 뭐냐면 형식 논리학은요, 애초에 그 주장이 진짜 현실에서 맞는 말인지 아닌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말이 착착 이어지고 그 과정에 모순만 없으면 오케이, 타당함 하고 그냥 도장을 쾅 찍어주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완벽해 보이던 시스템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논리적으로는 하나도 틀린 게 없는데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자, 이 황당한 주장 한번 보실래요? 첫 번째 전제, 모든 행성은 치즈로 만들어져 있다. 일단 웃음은 잠시 접어두고 이 말이 그냥 맞다고 한번 쳐봅시다. 두 번째 전제, 화성은 행성이다. 이건 맞는 말이죠. 그럼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논리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므로 화성은 치즈로 만들어져 있다는 결론이 나오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머릿속이 막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형식 논리학이라는 로봇 심판의 눈으로 보면요, 이 주장은 구조적으로는 완벽하거든요. 전제에서 결론까지 가는 길에 모순이 하나도 없으니까 타당함 도장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론이 이렇게나 명백한 거짓말인데 단지 그 뼈대가 맞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걸 올바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불편한 질문이 우리를 더 깊은 차원의 논리로 이끌어갑니다. 이 문제와 정면으로 아주 씨름했던 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현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에드문트 후설인데요. 그는 형식 논리가 정작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후설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감히 아무도 묻지 않았던 질문을 던집니다.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순은 피해야 한다라는 이 논리의 대원칙. 그는 바로 그 원칙 자체에 대고 아니 도대체 왜? 라고 물었던 겁니다. 후설이 형식 논리학이 틀렸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형식 논리학이 아주 훌륭한 사용 설명서인 건 맞는데 그 기계가 애초에 왜 그렇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 즉 이유는 설명해주지 못한다고 본 거죠. 어떻게는 아는데 왜는 모른다는 겁니다. 후설은 이 왜에 대한 답을 바깥 세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생각의 규칙들이 우리 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 이미 자리 잡고 있다고 봤고 이걸 의식의 논리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바로 선험적 논리학입니다. 정말 멋진 개념 아닌가요? 모순은 안 된다거나 행성은 당연히 치즈가 아니지 같은 규칙들이 바깥 세상 어딘가에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우리 인간의 의식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그 자체에 깊이 새겨져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 선험적 논리학의 핵심 열쇠는 바로 직관이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직관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촉이나 감 같은 게 아니에요. 철학에서 말하는 직관이란 언어나 기호를 거치지 않고 어떤 대상의 본질, 그 핵심을 우리 의식이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추상적인 개념을 아주 간단한 예시로 한번 풀어볼게요. 화면에 있는 삼각형 한번 보세요. 그리고 삼각형은 세 개의 변을 가지고 있다는 문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문장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나 당연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바로 이 차이가 핵심입니다. 우리 머릿속에서는요, 삼각형, 세개, 변 이런 단어들을 기계처럼 그냥 조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먼저 우리 의식이 세변으로 둘러싸인 도형이라는 그 본질 자체를 직접 한 번에 딱 하고 파악한다는 거죠. 훗설은 바로 이 직관적인 알, 이 아하 하는 순간이야말로 모든 형식적인 논리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논리의 진짜 뿌리라고 본 겁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논리는 서로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는 생각의 방법을 알려주고 다른 하나는 그 방법의 근원을 파고드는 거죠. 아주 간단히 정리하면 형식 논리학이 생각의 사용 설명서, 즉 어떻게를 다룬다면 선험적 논리학은 우리가 왜 그 설명서를 애초에 이해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근본 원리, 즉 왜를 다루는 겁니다. 하나는 기술이고 다른 하나는 그 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 의식 자체에 대한 탐구인 거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후설에 선험적 논리학은 종종 논리의 논리학이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논리의 규칙 그 자체를 넘어 그 논리를 가능하게 하는 우리 정신의 구조가 무엇인지 탐구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모순은 피해야 한다는 아주 당연해 보이는 규칙에 왜라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우리 생각 속의 또 다른 규칙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진실이라고 굳게 믿는 것들조차 우리 의식에 보이지 않는 규칙에 의해 만들어진 건 아닐까요?